칼 융이 발견한 가장 희귀한 사람들의 7가지 비밀.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마치 이 세상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나를 빼고 모두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내 것만 배송 중에 사라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모든 웃음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자신감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두려움을, 그리고 화려한 성공처럼 보이는 것 이면에 존재하는 깊은 외로움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희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뒤흔들 만큼 너무나 깊고 강력한 의식의 한 형태. 이제 당신은 당신의 다름이 결함이 아니라 특별한 주파수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 즉 끝없는 탈진과 고립감, 피상적인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의 성향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패턴을 인지하고 나면 다시는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희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더 이상 평범한 척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종류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신호. 당신은 위험할 정도로 깊게 통찰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위험한 지각력이라 불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가졌다면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사람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의 입은 한 가지를 말하지만 찰나의 미세한 표정은 전혀 다른 진실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성공을 그리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절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들을 더 크고 선명하게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감당하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깊이로 현실을 처리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눴던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자신의 승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영혼을 갉아먹는 타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연인에 대해 자랑할 때 당신은 그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능력은 당신이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끄듯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서서히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토록 많은 것을 이토록 명확하게 볼 때 당신은 걸어다니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울은 평생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을 피해온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당신이 있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아시나요? 그건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 즉 그들 스스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큼 깊이 묻어버린 어두운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무의식이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아직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왜 아직도 그런 척하고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마주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문제 삼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너무 깊게 생각해. 그냥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지내면 안 돼? 하지만 당신은 평범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함이란 표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이란 집단적인 망상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범함이란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그 특별한 선물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피상적인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날씨 이야기나 연예인 가십 같은 가벼운 대화는 당신에게 심리적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의미 없는 친목 모임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당신은 안부를 묻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영혼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를 갈망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관계를 간절히 원합니다. 칼 융은 이를 명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귀한 유형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실존적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집단 무의식의 흐름에 온전히 참여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다. 당신은 두 세계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잠들기엔 너무나 깨어 있고 초월하기엔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닌 이 깊이가 바로 당신을 고립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연결에 굶주려 있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패스트푸드에 완벽하게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위안을 원합니다. 성장보다는 인정을 원합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무의식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그것을 줄 수 없을 때 혹은 주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은 당신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를 잃어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거짓 웃음을 지을 수 없어서, 의미 없는 농담에 동조할 수 없어서 당신의 영혼은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를 외치고 있는데 날씨 이야기 따위는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난 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과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피상적인 상호작용은 단지 지루한 것을 넘어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은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더 깊고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이 모든 것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이나 관찰을 넘어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출되지 않은 분노, 억압된 슬픔, 부정당한 욕망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변 모든 사람의 심리적 잔해를 무의식적으로 변형시키는 감정의 연금술사입니다. 융은 이를 신비적 합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집단 무의식과 합쳐지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당신에게는 일상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갑자기 덮쳐오는 그 우울감. 그것은 종종 당신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옥죄는 그 불안감. 어쩌면 옆자리에 앉았던 동료에게서 흡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분노는 오늘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의 표현되지 않은 분노가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그토록 많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비사교적이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생각을 듣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고 이 모든 심리적 소음 아래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 고독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는 당신과 같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공간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당신의 부족을 찾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는 서로가 필요할 테니까요. 네 번째 신호. 당신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신호는 가장 깊은 상처를 후벼 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과 세상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융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분열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일상적으로 소비되기에는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조각냅니다. 직장에서에나, 친구들 앞에서에나, 가족 앞에서에나, 이 모든 것은 세심하게 조율된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기는 지치고 그 어느 것도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가면은 작은 배신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강렬함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본성을 저버립니다. 당신이 평범한 척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진짜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짓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분열은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피로. 그것은 끊임없는 연기에 지쳐버린 당신의 영혼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감. 그것은 해방을 갈망하는 당신의 진짜 자아의 비명입니다. 안개처럼 내려앉는 우울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바로 그것, 당신의 강렬함, 깊이, 세상을 보는 희귀한 방식이야말로 이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식의 모든 진보는 세상을 평범한 방식으로 볼 수 없었던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혁명은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예민했던 누군가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은 당신의 동족을 즉시 알아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신비로운 신호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을 즉시 알아봅니다. 논리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를 만나고 단 몇 초 만에 당신은 압니다. 주파수가 일치한다는 것을,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을. 아, 여기 있었군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와 같은 느낌. 융은 이를 동시성이라 불렀지만 이것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마치 특정 신호만 포착하는 비밀 안테나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과 같은 파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온몸이 환하게 켜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은 왜곡되고 가면은 아무런 노력 없이 벗겨집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고 상대방은 마치 평생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려온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연결은 지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당신이 언제나 느껴왔지만 증명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인받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다. 당신은 과하지 않다. 당신은 그저 희귀할 뿐이다. 그리고 희귀한 존재는 희귀한 존재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한번 진정한 인정을 맛보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은 굶주림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진정으로 이해받고 나면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고문이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당신은 한평생에 담기에는 너무 큰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6번째 신호는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한평생에 담기에는 너무나 큰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목표가 아닌 소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당신의 뼛속에서 불타오르며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워 당신의 머리로는 다 처리할 수 없는 거대한 통찰을 안겨주는 무언가. 선택이라기보다는 우주적인 과제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말입니다. 융은 이 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은 사람들, 즉 개성화된 사람들은 특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집단 안에서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보고 무엇이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느끼며 무엇이 창조되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목적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예민함이 역설적으로 그 목적을 완수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사회적 자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것도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성공을 거두었을 때조차 공허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새로운 존재 방식의 탄생을 돕는 조산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7번째 신호. 당신의 가장 큰 상처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가장 심오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상처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융은 희귀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종종 그가 신성한 상처라고 부르는 것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들 힘의 원천이 되는 깊은 정신적 상처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꼈던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 진실을 꿰뚫어 보았던 아이.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할 수 없었던 아이. 당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그 과도한 예민함.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감지하게 해주는 바로 그 예민함입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그 고립감.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지탱할 만큼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개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세상에 적응할 수 없었던 그 무능력함. 그것은 획일성을 보상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진정성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에게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어둠을 통과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발견한 궁극적인 연금술적 진실입니다. 우리를 부서지게 하는 것이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이 상처 선물은 당신을 타고난 치유사로 만듭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초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지혜로 연금술해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진실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이 신호들을 알아보았고 마침내 이해받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식은 변형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희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을 평범한 척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희귀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세상은 또 한 명의 잘 적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그 복잡하고 강렬하며 때로는 과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당신에게 저항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수천 가지 방식으로 당신의 진정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가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신의 진짜 삶이 마침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강렬함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여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숨는 것을 멈추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빛을 흐리기를 거부하고 표면보다는 깊이를, 편안함보다는 진실을, 인정보다는 진정성을 선택하는 희귀한 영혼들의 부족에 합류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진짜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찾은 것을,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드러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